대부분 외측 관절 아프신 분들 표현은 그래요. 걸을 때는 그냥 걸어요. 괜찮아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기 어렵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밤에 이렇게 내가 뒤척일 때 다리를 구부렸다 펴려고 하면 그때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걷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늦게 와요. 안쪽 아프신 분은 걸을 때 아파.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 와. 근데 바깥쪽 아프신 분들은 그냥 걸을 때 그냥 걸을만해. 단지 계단 오르내리기 좀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불편해. 그러기 때문에 늦게 오고 되게 심할 때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딱 썸네일이 뭐라고 딱 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무릎 인공관절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그게 무엇일까?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웬만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경험을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간단한 거부터 해서 어려운 거, 재수술, 감염, 뭐 이렇게 부러진 거 등등등등 웬만한 어려운 수술들은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수술을 할 때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수술이 있어요. 뭐냐? 외측 부분 인공관절.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 별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다른 분이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른 분이 뭐 한다는 분도 제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도 하지는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할 때마다 가장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수술이 외측 부분 인공관절이에요. 사실 부분 인공관절 내측은 많이 하는데 외측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사실은 왜 어렵냐, 일단 그 위치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측을 벌려서 들어가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하거나 부분 인공관절 할 때는 다 내측을 절개하고 내측으로 들어가는데, 외측은 절대 내측을 절개해서 들어가서는 외측을 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외측을 열고 외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사실 레지던트 때 배우기는 어려워요. 거의 그 방법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레지던트 할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독학을 했어요. 이 수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측 인공관절이 또 이렇게 맞추거나 이게 뼈를 깎을 때 그거 기준 잡는 것도 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한두 번 해보고 야 이건 할 수술이 아니다 하고선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외측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저는 그래도 케이스가 뭐 대략 한 얼추 좀 재보니까 대략 한 20케이스 이상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측 부분 인공관절은 그래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 외측 부분 인공관절이 왜 사실은 중요하냐, 이거는 젊은 사람에서 바깥쪽 관절이 다 망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이가 30대 40대인데 바깥쪽 관절이 다 망가져서 연골도 없고 물렁뼈도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전체 인공관절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떤 방법이냐, 교정 수술이죠. X자 다리를 약간 O자형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카티스템하고 뭐 연골판 이식 같은 거 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하는 수술인데, 근데 그 수술 결과도 좋아요. 물론 좋은데 상당히 재활 기간이 길고 그걸 하더라도 좀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 프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나는 수술하고 바로 걷고 싶고 힘든 재활을 겪고 상당히 돈 많이 투자하고도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 또 수술을, 나는 그거 싫고 그냥 한 번에 딱 끝내고 싶고 빨리 걷고 싶고 그렇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외측 부분 인공관절이에요. 이거는 연골과 연골판이 다 나빠도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연골판 이식도 필요 없고 카티스템도 필요 없고 절골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외측 부분 인공관절 하나만 하더라도 연골 해결되고 연골판 해결되고 다리 휜 것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 가지 복잡한 수술을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솔루션이죠. 잘만 하면. 잘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로 좀 돌아왔고요. 4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아마 이분은 원판형 연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 자체가 원판형 연골이 있었을 그런 엑스레이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오래 아파서 찾아오셨어요. 단순 엑스레이만 봐도
지금 오른쪽 외측은 아직은 괜찮은데 이 왼쪽 외측은 상당히 좀 뭔가 약간 좀 뼈도 약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관절 간격도 조금 좁잖아요. 그쪽에 뭔가 문제가 대부분 외측 관절 아프신 분들 표현은 그래요. 걸을 때는 그냥 걸어요. 괜찮아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기 어렵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밤에 이렇게 내가 뒤척일 때 다리를 구부렸다 펴려고 하면 그때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걷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늦게 와요. 안쪽 아프신 분은 걸을 때 아파.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 와. 근데 바깥쪽 아프신 분들은 그냥 걸을 때 그냥 걸을만해. 단지 계단 오르내리기 좀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불편해. 그러기 때문에 늦게 오고 되게 심할 때 오시는 거예요. 약간 하여튼 안쪽 관절이 나쁠 때와 바깥쪽 관절이 나쁠 때는 약간 증상이 좀 틀려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조금 한 30도 정도 구부려서 찍어봐요. 그러면 이게 왼쪽 무릎 같은 경우 바깥쪽은 다 닿았어요. 위쪽과 아래쪽이 닿았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은 위쪽 뼈가 이렇게 평평해요. 요거는 원판형 연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엑스레이죠. 이 사람 양쪽 다 원판형 연골이었다가 왼쪽은 언젠가 한번 연골판이 찢어진 거를 방치했다가 이게 오래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빠졌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예요. 이제는 이제 밤에도 이제 아파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옆사진 아직 괜찮아요. 뚜껑뼈 사진도 아직 괜찮아요. 전형적인 외측 관절염, 나이 47세. 어떻게 할까? 최대한 쓸 만큼 쓰다가 인공관절 가실래요? 아니면 X다리 교정하고 카티스템하고 연골판 이식? 자, MRI 봅시다. MRI에서는 이제 앞쪽 뚜껑뼈 쪽 연골들은 크게 뭐 이상이 없어요. 앞쪽 관절은 괜찮다. 여기 보면은 내측은 다 이상이 없거든요. 연골판 여기 까맣게 잘 있고요. 연골도 여기 잘 차 있고, 근데 바깥쪽은 물밖에 없어요. 하얗게 물밖에 없고 여기 연골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이미 연골판이 찢어서 어디론가 다 녹아버렸어.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뭔가 경골뼈가 이렇게 좀 파여요. 이게 바깥쪽 관절이 구부러질 때 그냥 경첩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돌면서 이렇게 뒤로 구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틀어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주로 바깥쪽 관절 안 좋으신 분은 뒤쪽이 다 달아요. 뒤쪽이. 그래서 뒤쪽으로 와서 조금 더 오목하게 좀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 사진 보면은 내측은 뭐 연골판도 괜찮고 연골도 다 이상이 없어요. 정상. 전방 십자인데도 이 정도면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후방 십자인데도 이 정도면 뭐 잘 유지는 다 까맣게 좀 잘 돼 있고, 바깥쪽 관절은 뭐 전체적으로 다 뒤쪽에 연골도 없고 연골판도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스캐너그램 찍어봐야죠. 스캐너그램 찍어보면 오른쪽은 거의 센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외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X자다리. 처음부터 조금 X자다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깥쪽이 좀 관절이 좀 점점 좁아지니까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X자로 좀 변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원인이 뭐든지 간에 현재는 X다리. 이 상태에서 카티스템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글쎄요. 뭐 저는 뭐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연골이. 왜냐면 연골판도 없는데 거기다 체중도 외측에 가 있는데 카티스템 한다고 이게 연골이 잘 생길까? 글쎄. 특히나 후방 쪽에 구부릴 때 닿는 부위는 내측도 카티스템이 조금 잘 안 차는 경향이 있어요. 외측은 뭐 저는 더 안 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옵션이 있죠. X다리 교정하는 원위 대퇴 절골술, 카티스템 플러스 외측 연골판 이식. 근데 뭐 만만치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외측 부분 인공관절을 했어요. 이거 전체 인공관절하고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이 전체 다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얘도 1시간 걸려요. 이거 절대 만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운 수술. 그래서 보면 원래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 인공관절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반대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 외측 부분 인공관절인데 사실 저 인공관절은 오른쪽의 내측 부분 인공관절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생긴 모양 자체는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부분 인공관절이랑 내측하고 앞쪽 한 80-80%는 자기 거 그대로 놔둔 거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에 부분 인공관절이 들어있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에 이제 인공 연골이 들어가 있어요. 앞 사진도 괜찮고 옆 사진도 깨끗하게 잘 맞아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죠. 이번은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좀 뒤덮고 대략 한 2주 정도 되니까 140도 정도 각도 잘 나오고 잘 퇴원하셨어요. 지금 지방분이신데 뭐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아마 뭐 잘 지내시니까 안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무소식은 희소식, 안 좋으시면 찾아오셨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외측
관절에 국한된 그런 무릎의 관절염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무릎의 부분 인공 관절, 외측 부분 인공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외측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너무 이렇게 뭐 다른 데서 이런 거 뭐 없다, 뭐 이렇게 쓸 때까지 쓰다가 뭐 인공 관절 전체를 해라 내지는 젊은데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좋은 병원과 선생님 찾아서 치료 잘 하시면 금방 행복을 되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